오늘 이 시간에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뜨겁게 달굴 6월 19일 한국 대 멕시코전 경기를 심층 분석하고 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예선전을 넘어 양 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과 선수 구성으로 경기에 임할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정, 전략,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가 어우러진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특히 국가대항전은 단순히 두 팀의 대결을 넘어 양국의 자존심과 국민들의 염원이 깃든 뜨거운 승부의 장이 됩니다. 한국과 멕시코 두 팀 모두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 치열하고 불꽃 튀는 접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양국의 축구 스타일 또한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은 빠른 전환과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반면 멕시코는 기술적인 우위와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충돌은 전술적인 면에서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대표팀의 상황부터 분석해 볼까요? 최근 한국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 견고한 조직력과 빠르고 정확한 역습을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임 이후 선수단 전체의 밸런스를 중시하며 특히 수비 안정화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최근 몇 경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수비진의 개인 기량 향상을 넘어 미드필더와 공격수까지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상대의 공격 빌드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기적인 수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수비적인 견고함은 선수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 중 당황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신적인 강인함까지 갖추게 했습니다. 수비 라인이 단단해지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왔고 공격진 역시 좀 더 자유롭게 공격 작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홍명보 감독의 축구 철학은 단순한 수비 지향이 아니라 강력한 수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이고 날카로운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멕시코전 예상 출전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골키퍼는 최근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규 선수가 유력합니다. 김승규 선수는 안정적인 선방 능력과 뛰어난 빌드업으로 수비의 시작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넓은 시야와 정확한 롱패스는 한국의 역습 전개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며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노련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 김영권 두 베테랑 센터백 듀오가 중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제공권과 대인 마크 능력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공격을 봉쇄할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괴물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피지컬과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를 압도하며 김영권 선수는 안정적인 수비 리딩과 정확한 태클로 수비 라인 전체를 조율합니다. 이 두 선수의 조합은 한국 수비의 척추와도 같으며 멕시코의 빠른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우 풀백에는 이기재, 김태환 선수가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선수는 수비는 물론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 가담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좌우 측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기재 선수는 왼발킥 능력과 크로스 정확도가 뛰어나 공격 상황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김태환 선수는 저돌적인 돌파와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을 허무는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적인 성향은 멕시코의 측면 수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며 한국의 공격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드필더진은 손준호, 황인범 선수가 중원의 핵심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손준호 선수는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패스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특히 상대 공격의 맥을 끊는 영리한 수비와 순간적인 판단으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황인범 선수는 날카로운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탁월한 볼 컨트롤은 멕시코의 중원 압박을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공격수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것입니다. 이 두 선수의 조화는 한국 중원의 안정감과 창의성을 동시에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여 손흥민 선수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정교한 왼발킥과 넓은 시야는 한국 공격의 다양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패스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직접 드리블 돌파와 슈팅으로 멕시코 수비를 위협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키커로서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존재는 한국 공격에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더해 멕시코 수비수들에게 끊임없이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최전방 공격은 역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클래스 기량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득점은 물론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 슈팅 능력은 멕시코 수비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냉철한 결정력은 한국의 가장 확실한 득점원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강력한 피지컬을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결정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공중볼 경합과 등지는 플레이에 능하여 공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침착한 마무리 능력은 멕시코 골문을 위협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입니다. 멕시코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공격력이 강한 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를 활용한 역습으로 멕시코의 뒷공간을 공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비에 치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효율적인 수비 전환과 동시에 공격으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멕시코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허점을 파고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선수들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 라인 뒤 공간을 침투하거나 측면을 허물어 크로스를 올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측면 활용 극대화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좌우 풀백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멕시코 수비진을 흔들고 크로스나 침투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개인 돌파 능력과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멕시코의 측면 수비를 교란하고 중앙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세트피스 역시 중요한 득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정교한 킥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위협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킥으로 문전혼전 상황을 유도하거나 특정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하여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세트피스 상황을 단순한 기회가 아닌 철저한 훈련을 통해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로 활용할 것입니다. 멕시코 대표팀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멕시코는 북중미의 강호답게 기술적인 면과 조직적인 면을 모두 갖춘 팀입니다. 특히 빠른 발을 이용한 측면 공격과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위협적입니다. 또한 남미 특유의 저돌적인 플레이와 투지 넘치는 압박으로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키는 크지 않지만 뛰어난 민첩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개인 드리블과 패스 연계에 능하며 공수 전환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이들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볼 탈취 후에는 지체 없이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멕시코의 예상 출전 선수를 살펴보면 골키퍼는 오초아 선수가 오랜 기간 주전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얼굴들도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오초아 선수는 뛰어난 반사신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이나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아라우호, 몬테스 같은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중앙 수비를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공중볼 경합과 몸싸움에 능하며 강력한 태클로 상대 공격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싸움에서는 약점을 보일 수 있어 한국의 빠른 공격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좌우 풀백은 헤수스 갈라르도, 호르에 산체스처럼 공격 가담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을 오가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그만큼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역이용하여 뒷공간 침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드필더진은 에드손 알바레스, 루이스 차베스 선수가 중원에서 균형을 잡고 아르네 플로레스, 에릭 산체스 등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공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에드손 알바레스 선수는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로 넓은 수비 범위와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능합니다. 루이스 차베스 선수는 날카로운 패스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겸비하여 멕시코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들의 중원 장악력은 멕시코 공격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경험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탁월한 위치 선정과 결정력을 갖춘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이며 공중볼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도 능하여 한국 수비진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멕시코의 전략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빠른 측면 공격과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한 돌파와 연계 플레이로 한국의 수비를 허물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 풀백들을 끌어내고 그 빈 공간으로 미드필더들이 침투하거나 크로스를 연결하는 패턴을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장신 선수들을 활용하여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는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정교한 킥과 뛰어난 제공권을 가진 선수들을 활용하여 한국 골문을 위협할 것입니다. 멕시코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홈 이점은 멕시코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이는 경기 초반 한국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전력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경기는 매우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조직력과 빠른 역습으로 멕시코의 공격을 막아내고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결정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멕시코는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공격으로 한국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것이며 결국은 누가 더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득점 예상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한국의 득점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명보 감독 부임 후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안정화되었습니다. 멕시코의 날카로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개인 수비 능력의 향상을 넘어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다양한 공격 패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손흥민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절정입니다. 소속팀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개인 능력과 득점 본능은 어떤 상황에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도 멕시코전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셋째, 이강인 선수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멕시코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정확한 패스와 드리블은 한국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상대 수비를 허무는 천재적인 패스는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존재 자체로 멕시코 수비진은 그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교체 자원의 활용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전 체력 안배와 전술 변화를 통해 멕시코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희찬 선수와 같은 돌파 능력, 좋은 선수를 후반에 투입하여 지쳐있는 멕시코 수비진을 상대로 스피드와 개인기로 승부를 보거나 경험 많은 베테랑 미드필더를 투입하여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 카드 활용 능력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승부의 추가 기울어질 때 한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1 한국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국이 선제골을 넣고 멕시코의 반격에 한 골을 허용하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이나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통한 추가골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팽팽하게 흘러가겠지만 한국의 수비, 조직력과 공격진의 결정력이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멕시코는 홈 2점을 등에 업고 전반부터 강하게 나올 것이지만 한국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특히 후반전에 멕시코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국의 빠른 공격수들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물론 축구는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기에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한국 대표팀이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멕시코전은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투혼과 홍명보 감독의 지략이 어우러져 멋진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구팬 여러분들도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 혹은 TV 앞에서 뜨거운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깊이 있고 알찬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